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인연일까? 먼저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우선 서로가 어떤 인연인지에 대해서 가볍게 읽어본 다음에 나의 연애 성향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으로 내가 느끼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느끼는 나에 대해서 읽은 다음 미래에 서로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기 약속! 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10초 후에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 고르셨나요? 이제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제 고르신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바로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원하는 카드에 맞는 시간으로 바로가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님의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 입니다. 두 분의 전반적인 인연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연이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선택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정신분열이고 두 개의 탑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손끝과 발끝만 양쪽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둘 다 가지고 싶어서 양다리 걸치고 고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1번님의 인연에 대입해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게 되는 인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선의 해결책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카드에서는 나의 연애 성향은 뭔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입니다. 1번님의 연애 성향은 겉으로는 티 안 내면서 혼자만 엄청 고뇌하는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장점을 꼽아보자면 힘든 만큼 내면의 성장도 빠른 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썬더볼트고 그림을 보시면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 번개를 맞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상을 하는 사람의 실루엣처럼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번개 맞고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면서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1번님의 속마음을 척 하면 탁 하고 알아듣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입니다.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은 후회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키워드가 슬픔이고 이 할아버지가 울고 있네요. 이 할아버지가 우는 이유는 젊었을 때 자기가 했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의 연애 성향에 대입해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똥꼬집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죠. 이게 좀 심해지면 헤어지고 나서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민지야, 네 같은 여자 없더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흑역사를 남길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하면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집과 후회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입니다. 1번님은 상대방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선뜻 다가가기는 힘든 그런 느낌을 느끼시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어드벤처, 모험이고 어린아이가 빛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인데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빛나는 곳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가고는 싶지만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겠죠? 이거랑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엄청 이 사람한테 빠졌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생기는데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는 힘든 그런 감정을 느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느낄지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가 느끼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1번님을 봤을 때 1번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궁금증이 더 커서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려는 마인드까지 가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굳이 먼저 다가가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꽤 큰 인생의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쌓인 게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에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지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미래는 6개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6개월 이내에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내버려 두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처럼 만약에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의 가벼운 공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네 멋대로 해라 는 식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호감이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터치는 안 하는 그런 가벼운 공감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편안함이나 자유를 추구하는 누군가는 오히려 이런 관계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 카드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 네 번째 카드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번째 카드인 1번님이 느끼는 상대방 카드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낀다고 했지만 그 호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다가가지 말라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는 굳이 깊은 관계가 될 필요는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는 호기심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평소에 지내다가 문득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는지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겠지만 그 호기심을 좀 절제해라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2번님의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 입니다. 두 분의 전반적인 인연을 보면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인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줄 수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변형이고 이 사람의 손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려있죠. 이 말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도구와 다른 매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2번님의 인연에 대입해보면 연애를 할 때도 한 가지 매력만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냥 평범한 친구였는데 연애를 한 후에 자신의 개성을 발견해서 멋지게 꾸미고 일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의 관계가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음 카드에서는 나의 연애 성향은 뭔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입니다. 2번님의 연애 성향은 겉모습보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소수의 사람들과 진득한 관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경험이고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나무를 만지고 있죠. 이 말은 눈으로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경험으로 상대를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에는 함께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연을 만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팅처럼 그냥 이성으로 만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지만 협력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본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님이 그 사람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입니다.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다른 시각을 가졌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키워드가 새로운 시각이고 그림 속의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의 연애 성향에 대입해보면
연애에 대해서 접근할 때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매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님의 다양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입니다. 이번님은 상대방을 보면 언젠가는 좋은 관계가 될 거라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이 카드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임신한 후에 아이를 기다릴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티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런 강한 필링을 받았어 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는 나를 어떻게 느낄지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가 느끼는 나입니다. 상대방도 이번님을 봤을 때 언젠가는 가까워지게 될 관계라고 생각하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위에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을 향해서 여기 있는 작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님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번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고 이 사람은 좀 더 능동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지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미래는 6개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6개월 안에는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그림에서도 보면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키워드도 강렬함이고요. 이 말은 둘의 관계가 차근차근 발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관계로 지내다가 갑자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매우 빠르게 관계가 발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관계가 발전되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 카드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 카드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놀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죠. 친구처럼 편하게 가까워지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카드들을 보시면 서로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마음을 맞춰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나 가까운 지인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는 열매, 그러니까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연애나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과의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깊은 관계가 될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3번님의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 입니다. 두 분의 전반적인 인연을 보면 서로
현실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인연이네요. 한마디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현실적인 시야를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성숙입니다. 배경에는 어둡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지만 이 사람은 밝은 꽃으로 그려져 있죠. 이 말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긍정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1번님의 인연에 대입해보면 삶이 팍팍하더라도 서로가 최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성숙해지는 인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음 카드에서는 나의 연애 성향은 뭔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입니다. 3번님의 연애 성향은 연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성향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결국에는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승이고 이 카드에서 그려져 있는 사람은 유명한 명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3번님의 연애 성향도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모하더라도 도전 정신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3번님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입니다.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은 충돌이나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타입이네요.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키워드는 게으름이고 이 사람의 앞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뒤쪽은 이것처럼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인끼리 겪게 되는 겉으로 보이는 충돌이나 문제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갈등 상황을 매우 귀찮아하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해해 주거나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죠. 이게 연애 초반에는 이해심이 좋아 보여서 좋은 사람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문제가 골마 터져서 회생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만난다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입니다. 3번님이 상대방을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순간에서 순간으로 라고 되어 있고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넘나들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카드, 나의 연애 성향에서 3번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3번님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는 나를 어떻게 느낄지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가 느끼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3번님을 봤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식이 깨어있다는 건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떠올린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만나기만 해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그런 생각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도 3번님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성숙하게 성장시켜준다는 의미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인연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지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미래는 6개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6개월 안에는 스트레스가 좀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되어 있고, 입이 많이 그려진 상자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그 말들을 무시하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느니, 우리 관계가 어떻다느니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비밀로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또 어떻게 전해져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나가는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 카드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 카드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 두뇌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열이 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두뇌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거든요. 이것처럼 내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지언정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말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강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특이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순조로워지겠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물살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카드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상황에 내 생각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카드들처럼 두 분은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성숙해지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두 분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 자, 그럼 4번님의 인연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 입니다. 두 분의 전반적인 인연을 보면 목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힘들어 보이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4번님의 인연에 대입해보면 뭔가 방향성이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 분이 인연을 맺게 되면 일이든 관계든 돈이든 뭐든 간에 방향성을 갖고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이 그림처럼 쉽지만은 않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연인끼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던가 부부가 합심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와 같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험난한 길을 함께 나아가는 커플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다음 카드에서는 나의 연애 성향은 뭔지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나의 연애 성향입니다. 4번님의 연애 성향은 연애를 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는 성향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자이고 자신의 몸에서 뭔가 빛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서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힐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힐링뿐만 아니라 미리 문제될 만한 상황을 예측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좋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힐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연애 성향입니다.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은 서로의 의견을 큰 불화 없이 잘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대통합이고 음과 양이 섞이는 것처럼 태극무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음과 양처럼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도 최대한 섞어서 둘 다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의견 차이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뭔가 둘이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일 때 보통 사람들은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사람은 그런 의견 차이를 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성향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가 느끼는 상대방입니다. 4번님은 상대방을 보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시겠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그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키워드도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번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애관에서 연애라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많은 노력과 액션들을 취해봤지만 결국에는 무의미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4번님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가족이나 베프처럼 4번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는 나를 어떻게 느낄지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상대가 느끼는 나입니다. 상대는 4번님을 봤을 때 어떠한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키워드는 비교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아무리 비교해봤자 각각의 쓰임새에 따른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다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것처럼 이분도 4번님의 가진 고유의 매력, 고유의 장점이 뭔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꼭 이 사람과 잘 이루어지셔서 4번님의 고유의 매력과 장점을 발견하고 두 번째 카드처럼 자신을 재창조하는 에너지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지 미리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미래는 6개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6개월 안에는 뭔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에서도 보면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강한 표정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두 분도 뭔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액션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 카드에서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 카드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를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4번님의 현재 연애운도 네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태겠지만 이 사람과 잘 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잘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게 옳겠지만 4번님은 현재 예외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암흑의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작은 마음이라도 최대한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아까 타로 리딩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셔서 자주 소통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